네, 공개 영상인데 시간 날 때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공개 영상은 좀 들여놨고 뭘 할 거냐면은 주식을 좀 공부하시기 힘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카페에다가 주식 왕초보 영상이라고 한 두 편까지 해놓고 지금 계속 제가 못 올리는 게 있어요. 네,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일도 좀 하니까 그래서 계속 못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기회가 되면 계속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 그거에 오늘 갑자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생각나서, 일단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떤 질문들이냐면은, 제가 뭐 카페나 뭐 오픈방이나 뭐 항상 제가 잔소리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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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전히 그래도 주식은 공부는 아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도대체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생각으로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경험담을 조금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제가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제 얘기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냥 하나의 썰로 좀 이런 썰로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부터 기초를 조금 닦았으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건 완전 생초보였을 때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제, 릴디는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생기초는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항상 얘기해주면 똑같았습니다. 항상 똑같았어요. 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주식을 하고는 싶었는데 대부분 다 망한다고 하니까 그 망한다고 하는 게 너무 싫었고요. 똑같이 저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망하기 싫어서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시작을 했냐면 어떻게 해야 주식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다. 그리고 새거 책을 사는 돈도 사실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뭐 알라딘 중고서점을 갔어요. 이거 실명 뭐 이게 업체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제 주변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봤어요. 이게 제 이제 첫 번째 했던 겁니다. 알라딘 서점 가서 이제 주식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책들. 완전 생초보였기 때문에 차트 처음에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빨간색, 파란색. 이게 뭐야? 도대체. 금호전기란 종목인데, 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국 맥너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PC 디렉트 같은 거는 교육방에서 제가 요년 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거 제가 생초보 해봤으면은 PC 디렉트, 이야, 3,000원대 주식 샀으면 지금 15,000원이야? 와, 5배짜리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딱 그럴 때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이거는 뭐 오픈방이나 뭐 제가 두루두루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책들을 좀 샀고요. 그 책은 아직도 있습니다. 제 한쪽 그 책꽂이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뭐 이런 책을 샀고, 뭐 차트의 기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책들 많이 나오니까. 정말 저도 그 시중에 나오는 그런 주식 책을 샀어요. 시중에 나오는 유명하다고 하는 책. 이런 거 다 샀습니다. 그래서 다 봤어요. 봤는데도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제 아예 초보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을 봤는데 뭐 양봉, 음봉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차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거래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몰랐습니다. 진짜 정말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은
보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공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두꺼운 책 이렇게 있는 거. 뭐, 차트의 기술이란 책은 뭐, 차트 막, 이게 적어놓고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돼도 그냥, 어차피 만화책이고, 하나는 만화책이고, 전 만화책으로 사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만화책으로 하나 더 샀고, 만화책인 것들은 그냥 슬슬 한번 보긴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 했던 책, 주식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막 700페이지 이렇게 되는 뭐 6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인가 그래서 기초 책이라서 그걸 이제 그 이북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아이패드랑 이런 북으로 이제 사서 봤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글만 적혀 있는 차트랑 글만 적혀 있는 글이어서 일단은 뭐 다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뭐 단번에 익히지 않아서 계속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이제 대여섯 번씩 보라고 제가 오픈방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지금 당장 이해는 가진 않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래도 하나둘씩 머리에 들어오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주식의 전부인 줄 알고 책 보고 왠지 주식 투자하면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아주 의욕이 넘쳤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를 좀 해보려고 소액으로 좀 했죠.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책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HTS나 MTS를 깔고 나서, 뭘 했냐면, 아,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생각외로 우리나라에 회사들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회사들이 적어도 무슨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좀 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름,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개수를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2,000개 종목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코넥스나 뭐 아니면 장외 주식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근데 회사 이름 좀 이제 간단한 거부터,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거부터, 대기업 위주, 뭐 우량주 뭐 이런 것도 다 잘 몰랐습니다. 뭐 블루칩 이런 것도 다 옐로칩 이런 거 다 몰랐고요. 그냥 주변에 지나가다 보는 내 눈에 보이는 회사 위주부터 중소기업 뭐 좀 알면 좀 유명한 이제 중소기업까지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가서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알게 되고요. 한국 맥널티가 이런 회사구나. 그리고 증권 HTS나 MTS 보면은 회사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회사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책을 보면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PS, 이런 것들 있잖아요. PER,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이제 보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차트에 대입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입해 보기 시작.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MTS나 HTS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 회사는 이렇구나, 이 회사는 이렇구나, 이런 걸 이제 기본 정보로 좀 알면 좋겠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소액으로 하는 주식 투자, 이제 공부 삼아서 이제 소액으로 한 주도 사보고, 단주라 그러죠. 한 주도 사보고, 두 주도 사보고 했는데,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주변 주식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제, 몇몇 이제 카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카페나, 카페나, 방장님들한테 공부 방법을 좀 물어봤어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그냥 물어봤다. 물어봤어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이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형 카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네이버 카페 되게 유명한 그 카페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카페에서 어느 정도 좀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공부를 그러니까 뭐 기법이나 매매법 이런 거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를 되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다 공통적인 말들이에요. 뭐냐면 뭐 차트 많이 보세요. 응? 뭐 분석 많이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뭐 장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경험 쌓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되게 뜬구름 없는 얘기들만 잔뜩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때는 굉장히 뜬구름 없이 들렸지만 지금은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트 많이 보세요. 많이 분석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세세한 건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큰 그림들은 이렇게 공통적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 요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아주 효과를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가상매매 일지 쓰기요. 이게 최고. 자,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건 뭐냐면요. 수중에 제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중에 지금 그때는 이제 돈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회사나 다른 뭐 자영업이나 뭐 장사를 하시건, 뭐를 하시건, 본인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요. 아껴서 뭐 적금을 들건 뭐 예금을 들건 아껴서 목돈은 어느 정도 뭐 3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3000만 원이건 아끼고 모아서 나온 돈을 조금 불려보겠다고 주식판에 다들 계신 거잖아요, 사실. 개미 투자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불려보겠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왠지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돈을 다 날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가상매매일지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가상매매일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제가 초보 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초도 아니지, 기초를 닦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예요. 가상매매 일지를 썼어요.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상매매 일지를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굳이 매매를 하진 않지만요. 돈 들여서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좋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았던 돈을 왜 주식장에 버려? 어찌됐든 공부가 안 되면 수익이 안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상 매매 일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돈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다고 생각하고, 가상 매매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넥스트I,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넥스트I. 자, 넥스트I. 자, 1번은 회사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글 파일에 그냥 적었어요. 넥스트I라고 회사 이름을 적고요. 2번 그리고 회사 개요 및 사업. 그래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넥스타이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회사가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보고, 뭐 잘은 그때는 용어를 잘 모르지만, 뭐 유증이 뭐야? 뭐 이렇게도 이제 찾아보기도 해보고, 공시도 좀 봐보고,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해보고 막 이랬어요. 아이고, 왜 이러냐? 뉴스 나와라?
왜 이래? 너, 안 돼. 너 왜 이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 뉴스들도 좀 봐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지만,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보는 거죠. 그리고 매수 금액을 적어놨어요. 지금 얼마죠? 1655원이죠. 1655원에 내가 이 주식을, 넥스타이라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어.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꼭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하라는 거거든요. 이 가상매매지는 그 매수 이유를 적는 겁니다. 넥스트아이. 지금 넥스트아이 1655원에 100주를 샀다고 가정하는데 매수 이유, 근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음엔 이게 되게 터무니없거든요. 아예 주식을 잘 모를 때는요, 넥스타이 그냥 1650원에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 이게 진짜 매수 근거 이유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지만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매수 이유가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냥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요, 뭐가 되냐면, 이제 조금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동평균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넥스트 아이, 사업이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내가 보이는 만큼 이제 매수 이유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 이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혹은 이게 이제 더 어느 정도 주가가 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는데 그 이유들을 내가 연습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들을 계속 키우는 거고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넥스트 아이, 그래서 1655원에 내가 살 거야. 금액을 살 거야. 100주를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생각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샀어? 너는 이걸 왜 샀어? 매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한테요. 이해되시나요? 요거까지? 근데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5번은 매도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1655원에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목표가라고 하는데 굳이 목표가 같은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에 따라 다르고요. 주포가 얼마만큼 올리냐에 따라 다르고요. 장의 테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목표가라는 게 되게 우스워요. 저는. 그 우리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포가 올리는 건데 결국엔 주가는요. 주식은 주포가 올리는 건데, 우리가 목표가 정해서 뭐합니까? 응?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매도 금액은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1655원에 샀는데 2500원에 팔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2500원 오면 주식을 팔 거야.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매도 이유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도 이유 2,500원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650원에 예를 들어서요 한 50% 수익이 났다. 그래서 팔 거야. 그래서 매도 이유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6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가상매매일지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하루에 5종목씩 했어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잘났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본인이 얼마만큼 늘고 싶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이제,
주식을 아예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했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그 공부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꼭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매매인지 좀 써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굳이 하지 않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에 살 건지, 그 왜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고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에 왜 거기에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라고. 그게 하루에 3종목이나 5종목 정도 해보라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그래요. 하루에 3종목 우습지라고 하지만 이걸 매일 하잖아요. 하루에 3종목도 빡셉니다. 굉장히 빡셉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적어보기 위해서 넥스트 아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종목 한다라는 거. 저는 근데 하루에 5종목씩 했어요. 너무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한글 파일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6가지 적어두고 그날의 차트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날의 차트를 붙여놨죠. 그래서 이때 내가 샀고 이때 내가 팔았어 라고 6가지 여유를 적고 이때 내가 샀고 이때 내가 팔았어 혹은 여기서 매수 이유, 여기서 매도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전 걸 보면 되게 웃겨요. 저도 지금 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 실력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가 달라져요. 지금은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지금 이렇게 샀어. 아니면 내가 더 갈 것 같아서 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제 실력이 조금씩 쌓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에서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한번 매수 이유를 적어볼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동평균선에서 21선에서 일단은 일선에서 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처음엔 내가 그냥 느낌이 좋아서 샀다가 이제는 차트상에서 어떤 이유를 찾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유를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그냥 하지 않고 이유를 찾게 된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실력이 늘면은 이동평균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지수에 관한 장에 오늘 상승장이었어.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게 상한가가 들어갔어.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장은 대북주의 날이었어. 그래서 대북주 종목을 이런 이유로 샀어 라고 이렇게 매수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매도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이걸 왜 여기에 팔 거야? 라고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처음엔 그냥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는 것 같아서 혹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근거가 없는 이유들이었다가 나중엔 이런 이유들이 생겨나게 돼요. 내가 차트상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장에 대한 이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익을 보고 잡았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다시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재매수할 생각이야. 이런 코멘트도 달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매수 이유, 매도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꼭 초보자들은 요거 꼭 하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넥스트 아이를 얘기했는데 에스텍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스텍파마 지금 매수를 할 거야. 16,350원에 지금 너는 매수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이 떨어졌어요. 12,000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면 실패 이유들을 또 적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또 왜 실패 이유, 주식이 왜 안 갔는지, 그리고 왜 하락했는지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 이유, 주식이 왜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시는 뭐가 나왔는지, 뉴스는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개인적으로는 왜 상승했는지, 왜 상승했다고 생각하는지, 왜 상승했다고 하는지 이런 코멘트를 이제 적어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에스텍파마가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16,350원에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갔어요. 주식이 막 2만원까지 갔어. 그러면 와 상승했네? 와 수익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가 스스로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되게 적어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하루에 저는 완전 초반 때는요, 주식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걸 하루에 5종목씩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3종목, 5종목, 2,000개 종목에서 3종목, 5종목이니까 되게 코웃음 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굉장히 빡셉니다, 이거. 굉장히 빡세요. 하루에 3종목에서 5종목 한 3달만 해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면 주식 100% 늡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한 3달, 4달 하고 나니까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매수 이유, 매도 근거 이유 이런 근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 나름대로. 그게 지금 장에서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3달 전에 했던 그냥 좋아 보여서 라기보단 그런 쓰잘데없는 이유보단 좀 더 차트상에서 혹은 뭔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혹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는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아, 내가 주식을 조금 실력이 좀 성장했구나. 내가 좀 더 잘하게 됐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게 기초를 다지는 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3-4달 정도 했어요. 주변에 지인들한테 이거 한 3-4달만 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3-4달까지 못 버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4달 정도.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해보시고 하락장에서 해보시고 그러면 분명 좋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요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좀 더 디테일해지려고 다른 연습들을 좀 했습니다. 공부들을 좀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또 영상이 또 기회가 되면 또 찍어 드릴 텐데 그때는 뭐 하루에 막 차트 300개씩 분석해 보기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뭐 차트 500개씩 보기. 지금이야 차트 300개, 500개 보는 거 2-3시간이면 금방 봐요. 분석하면서 봐도. 왜냐면 지금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하도 익숙하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차트의 포인트들만 보니까요, 이제는. 얼마나 갈지. 이제 거의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차트에 이제 주포들 어떻게 하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순환해서 저도 이제 돌아가니까 차트 보면 바로 이제 답이 바로 답이라기보다는 이거 봐야 되는구나 이거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해지는 거죠. 초보자분들한테는 꼭 한번 제가 강추해드린 공부입니다. 가상매매일지 꼭 한번 써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한 2-3달간 한번 해보시고 효과 어떠셨는지 오픈방이나 이런 데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 공부법이 좀 궁금하시면 좀 물어보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